안녕하세요. 아쿠아 플랜트 디자인입니다. 네이처 아쿠아 시스템에 의뢰한 커스터마이징 어항이 도착했습니다. 벌써부터 신이 납니다. 제가 만드는 용기의 90%가 네이처 아쿠아 시스템에서 구매하는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팔루다리움으로 만들기 까다로운 30 곱하기 21 곱하기 40cm 사이즈의 용기인데 저는 즐겨 만든답니다. 제가 즐겨 만드는 컨셉은 자연입니다.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고 힐링을 주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모두가 비슷하게 생긴 작품들이지만 하나하나 보면 그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제 이 팔루다리움 용기에 작은 자연을 담을 차례입니다. 우선 폼보드를 가져와서 모터실 사이즈에 맞게 재단을 합니다. 재단 후에는 물이 들어가는 입수구를 만들어야겠죠? 저는 원형 루바망을 사용합니다. 팔루다리움 용기에 만들어진 모터실을 실리콘으로 단단히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고정된 모터실 오른쪽에 설치할 입수 및 1차 여과 박스를 만듭니다. 재단이 끝났으면 1차로 글루건 작업을 하고 2차로 실리콘 작업을 해야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 틀이 되는 작업은 항상 신중하고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작업이 수월하거든요. 제작이 완료되었다면 실리콘으로 단단히 고정을 시킵니다. 1차 여과박스 틀이 어느 정도 굳었다면 이곳에 여과제를 가득 넣습니다. 여과제의 높이는 앞 유리의 높이보다 1cm 정도 낮게 넣어줍니다. 1차 여과박스 안에 여과제는 1리터 정도 들어가며 이것은 만들고자 하는 작품의 사이즈에 따라 달라집니다. 팔루다리움에도 물의 순환은 중요합니다. 처음엔 깨끗했던 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탁해지고 조명에 따라 다르지만 이끼가 빠르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 플랜트 디자인에서 만드는 팔루다리움은 여과력도 충분하고 관리도 편하게 만듭니다. 1차 여과박스 마지막 작업으로 여과제가 채워진 여과박스 위에 덮개를 실리콘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붙일 면에 실리콘을 골고루 발라서 잘 부착을 하면 1차 여과박스 제작 과정은 끝이 납니다. 매번 만드는 팔루다리움은 이런 공통된 작업들이 항상 베이스로 깔립니다. 하나를 만들어도 정성이 들어간다면 그 이후의 작업들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며 튼튼 한 뼈대 위에 만들어지는 자연은 그 특유의 아름다움을 우리 눈 속으로 볼 수 있기에 뼈대 작업과 하드스케이프 작업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작업 후 묻어나온 실리콘은 칼이나 기타 도구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런 작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물티슈와 칼날입니다. 박스채로 사다 놓아야 마음이 편해지는 이상한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는 2차 여과박스 및 출수구를 만들 예정입니다. 재단을 하면서 외경과 내경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딱 맞는 여과박스가 만들어집니다. 저 역시 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 만들고 있는 사이즈의 모터실이나 여과박스의 사이즈들은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것이겠지요. 마찬가지로 여과박스 역시 1차 글루건 작업을 하고 2차 실리콘 작업을 해야 내부 물의 수압을 견디게 된답니다. 작동 중에 2차 여과박스가 터지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일 겁니다. 이 차 여과박스 안에도 여과제를 가득 넣어줍니다. 여기에는 약 1.5리터 정도의 여과제가 들어갔습니다. 물생활도 34년을 했고 수족관 매장도 11년 이상 해봤으니 어느 정도 여과병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는 제가 생각을 해봐도 아쿠아 플랜트 디자인에서 만드는 작품들은 여과력이 엄청 빵빵하다고 느낍니다. 일반적으로 폴리나젤 스펀지를 사용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반해 저는 중성 여과제를 엄청 고집하거든요. 만드는 작품들도
제가 쓸 것처럼 만들어야만 구매하는 분들이 맘 편히 사용하고 감상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저만의 고집입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기본적인 고집이겠죠. 기본 틀이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드스케이프를 시작해야 합니다. 늘 사용하는 타나코르크를 이용하여 절벽을 묘사할 겁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질감과 깊이를 만들고 물이 흐르는 것을 컨트롤하게끔 적당한 자리에 실리콘으로 하나씩 잘 붙이며 나갑니다. 중간중간에 본딩을 이용하여 더욱 견고하게 붙어있게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탄화 코르크를 붙이면서도 물이 위에서 흘러넘쳐 어디로 가는지를 판단하면서 꼼꼼하게 작업을 해나갑니다. 매번 만드는 것이지만 만들 때마다 항상 같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물이 밖으로 흐를지 아니면 안으로 흘러내릴지. 그런 작은 고뇌들도 시간이 지나 작품이 완성되면 하나의 도파민이 됩니다. 실패와 성공의 차이는 종이 하나 차이입니다. 그 미묘한 차이 하나에서 우리는 배우고 깨읽기를 반복하게 되니까요. 이번 작업에서는 코르크 튜브 유목을 몇 개 써봤습니다. 도드라지는 표현을 하지 않고 바위에 짓눌려 있는 나무 표면을 표현하기 위해 고정을 시키고 다시 탄화 코르크를 이용하여 덮고를 반복합니다. 자연은 정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연도 있고 저러한 자연도 있을 테니까요. 생각의 자유. 그 생각을 표현하는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도 많은 고민에 쉰 쌓이게 됩니다. 첫째 날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다음날 새벽에 해야 할 것 같아요.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매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어제 만들어 놓았던 하드스케이프들이 단단하게 잘 말랐는지 재차 확인을 하면서 손으로 꼼꼼히 눌러보고 약한 부분이 보이면 본딩 처리하여 단단하게 굳혀줍니다. 덮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탄화 코르크를 모양에 맞게 하나씩 붙여나가면서 기본적인 덮개의 틀을 만들어줍니다. 이 작업을 해야 DP 상품 관리에도 구매하신 고객님도 편할 테니까요. 모터는 기본적으로 10년을 봅니다. 하지만 옵션에 따라 설치되는 안개 발생기는 많이 써봐야 6개월이 맥스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품을 교환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덮개를 만들게 되었답니다. 인조이끼를 붙이는 과정은 세밀하고 꼼꼼해야 합니다. 대충대충 끼워 맞추다가는 질감도 못 살리고 작은 용기 안에서 공간감마저 사라질 테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작업이니 인조이끼를 핀셋으로 집어서 넣었다가 뺐다가를 반복하게 됩니다. 인조이끼는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들고 구한다 하더라도 나름의 제약이 있거나 비싸기 마련인데 비해 테무나 알리 같은 곳에서 나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작품을 만드는 모든 작업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본드와 파우더입니다. 본드는 반드시 석재용 본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촉매작용을 하는 파우더는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드의 흡수가 빠르고 파우더의 맨 밑층까지 골고루 침투할 수 있게끔 배합량을 조절하여 만듭니다. 작은 작품이나 취미로 만들어 보실 분들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끼의 디테일을 높이기 위해 가루이끼를 뿌리면서 본딩해 줍니다. 이끼만 붙였을 때와 가루이끼를 2차 도포한 것은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덮개까지 잘 마무리해주고 건조를 시킵니다. 만들다 보니 다시 어둠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건조까지 시키려면 수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내일 마무리해야겠네요. 다시 찾아온 다음날의 새벽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매장에 불을 켜고 어제 만들고 건조 작업을 하고 있는 작품을 바라봅니다. 유리는 본딩의 흔적입니다.
백화현상이 일어난 자리는 날카로운 칼로 깔끔하게 긁어냅니다. 휴지나 티슈로는 절대 벗겨지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물을 넣기 전에 어제 씻어두었던 강모래를 넣어줍니다. 강모래가 들어가면 좀 더 디테일해지고 더욱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강모래는 굵기가 일정한 모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작은 알갱이부터 큰 알갱이의 모래를 섞어서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도록 하거든요. 영상으로 보아도 알갱이 크기가 제각각이죠? 완성된 또 하나의 자연입니다. 내 집의 가치를 올려주는 자연의 한 모퉁이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 작품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 보았지만 자연을 모티브로 하는 작업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매 순간 고민하게 되지만 꿋꿋하게 자연을 만들어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쿠아플랜트 디자인이었습니다.